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각 자치구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오늘 이 시간은 서울 서대문구청장 선거에 나선 박웅기 후보자 만나봅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6일 지방선거를 출마하게 된 이유와 표심을 모을 선거 슬로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서대문을 잘 알고 잘 준비된 후보이기 때문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서대문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50년째 살고 있는 찐 서대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서대문을 사랑하고요. 그다음에 서대문에서 서대문 구의원 2번, 서울시의원 2번, 그리고 국회 원내대표 보좌관, 이렇게 서대문 구정, 서울시정, 국정을 고루고루 경험한 후보이기 때문에 잘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4년간 서대문을 구청장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 상대 후보처럼 한 달 만에 당협위원장을 하다 갑자기 출마한 구청장 후보가 아니다. 저는 20년 동안 준비했고 특히 4년간 구청장을 준비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의원 할 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2년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주장을 하고요. 네. 저 박웅기 도시계획 전문가가 마용성이라고 하죠. 네. 마포, 용산, 성동구가 부러워할 서대문구 명품 도시 서대문을 만들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오랜 기간 서울시와 서대문구에서 차근차근 의정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서대문 구의원이 되면서 홍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었고요. 또한 친환경 급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서울시의원을 하면서는 안산 자락길 예산을 처음으로 제가 예산을 따왔고요. 또한 안산과 인왕산을 잇는 생태다리 예산도 제가 처음으로 따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차근차근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활동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서대문구의 지난 민선 7기 구정활동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무래도 우리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12년 동안 제일 잘한 게 이제 복지정책, 그 다음에 주민자치, 협치, 이런 공동체 부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네. 아마 A+를 줘도 될 겁니다. 단지 하나 아쉬운 건 서대문의 발전 동력을 일으키는 부분은 좀 미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대문구의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의 최대 현안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2002년도에 서대문 구의원이 처음 당선됐는데요. 네. 20년 전이죠. 그때 37만이었는데 인구가 지금은 32만입니다. 네. 5만이 감소됐습니다. 늘어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구 이제 감소와 그다음에 도시 쇠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서대문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은 서대문의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에 4개 권역이 있습니다. 이 4개 권역에 골고루 분산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의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서대문구도 여러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특히 신촌과 이대 연희동 일대 상권 회복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방안을 강구하셨을까요? 신촌에 사실은 대중전용 교통지구로 지정돼 있죠. 네. 저는 이 부분을 전면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네. 많은 상인들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바로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이대나 신촌에 있는 상인들과 민관 협력을 할 겁니다. 제가 상인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관 위주로 넘어가지 않았냐. 민간이 주도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민간 주도의 민간 협력을 이끌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이대 신촌과 연희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희동과 연남동은 경계에 있습니다.
특히 연남동은 연트로파크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네. 사람들이 몰리고 있죠. 이 부분들이 이제 연희동까지 약간 유입은 되는데 이 상권을 더 유입하기 위해서 제가 연희동과 연남동을 잇는 친환경 모빌리티, 즉 이제 이런 수단을 네. 이렇게 연결 수단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네. 교통 현안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서부 경전철 등 교통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이십니까? 제가 서울시의원 할 때 2년간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서 서부경전철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현안을 파악해 보니까 주민들이 아는 것처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약간의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있는데 과거에 우이신설선도 그렇고 네네. 모든 경전철은 그 정도의 난항은 겪습니다. 지역에 이제 주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경전철 정류장이 들어가는 곳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상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부경전철뿐만 아니라 강북횡단선도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정상 추진되는 걸로 제가 국가나 서울시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또 아파트 인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편의시설과 교육 및 복지와 같은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계획하신 게 있을까요? 사실은 서대문구는 땅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좀 아쉬웠던 건 사실은 그런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 될 때 네. 용적률을 더 올려주고 대신에 공공용지를 기부 체납을 많이 받았으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됐을 겁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새롭게 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그렇게 늘려갈 겁니다. 공공용지 지역을. 네. 그렇게 해야만 부족 부분을 해소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 당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당장의 부분은 사실은 예를 들면 가재을에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이 도서관 부지를 도서관만이 아닌 다른 복합화 시설로 한다면 다른 시설도 이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마다 이제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보통 2층으로 돼 있는데요. 2층을 3, 4층으로 이제 복합화한다라면 그러한 복지 시설이나 이런 편의 시설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도 있지만 또 서대문구의 경우 광화문과 종로 등 도심부 접근성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역세권, 저희 서대문의 역세권은 특히 홍제 홍은권입니다. 이 홍제 홍은권이 발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유진상가 부분이나 인왕시장 부분도 70년대부터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죠. 네. 이 부분을 개발을 하면서 배후 지역을 지금 굉장히 저층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만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서대문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서대문이 더 이상 과거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되고요. 저 박웅기는 그 미래를 정책이면 정책, 공약이면 공약, 4년간 그리고 길게는 20년 정치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 박웅기가 서대문을 명품 도시 서대문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명품 도시 서대문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대문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박웅기 후보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